세계는 변했다. 물과 대지, 공기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권력의 반지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세 개의 반지는 엘프 왕들에게, 9개의 반지는 드워프 군주들에게, 9개의 반지는 인간들의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반지에는 각 종족을 다스릴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모르도르에서 어둠의 왕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만들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절대적인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죠. 중간계의 종족들은 반지의 힘 앞에 힘없이 쓰러져 갔지만 위기의 순간 힘을 합쳐 저항했습니다. 운명의 산깃을 개서 그들은 운명에 맞서 싸웠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던 순간 사우론이 나타났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는 사우론의 힘은 절대적이었고 동맹군은 반지의 힘 앞에 힘없이 쓰러지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왕의 아들 이실두르는 아버지의 검을 빼어들었고 사우론은 이실두르의 검을 부러뜨리지만 이실두르는 넘어진 채 칼을 휘둘러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 반지를 뺏게 되고 사우론은 패배합니다. 이실두르는 반지를 파괴하고 세계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었고 반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론의 장당들에게 습격을 당한 이실두르는 죽음을 맞게 되고 이때 반지는 강의 바닥에 가라앉으며 인간들은 잃어버려선 안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전설이 되고 전설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 2500년이 지나며 사람들은 반지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이 절대 반지는 골룸이라는 괴물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반지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안개의 깊은 산 속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이 반지는 500년 동안 골룸의 정신을 지배하며 동굴 속에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골룸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반지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동굴 속에서 새로 반지를 얻게 된 존재는 샤이아의 호빗 쪽으로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빌보 베긴스였습니다. 호빗 쪽은 이렇게 중간계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빌보 베긴스의 생일을 맞아 호빗 쪽 마을은 성대한 축제를 준비합니다. 회색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간달프도 오랜 친구 빌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빌보의 조카인 프로도와 마을의 아이들이 간달프를 크게 반기는 가운데 빌보의 집에 도착한 간달프. 서로를 크게 반기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빌보는 자신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마을 축제가 시작되고 빌보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던 중 갑자기 사라지는 마법을 선보입니다. 사람들과 프로도는 크게 놀라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절대 반지를 끼게 되면 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었죠. 빌보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반지를 낀다는 것은 사우론의 영혼과 연결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간달프는 빌보가 위험한 마법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것이 전설 속의 절대 반지임을 눈치채고 빌보를 위해 반지를 두고 가라고 조언합니다. 빌보는 엄청난 고뇌 끝에 반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반지가 그 주인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생각하면 60년이나 반지를 가지고 있었던 빌보로서는 실로 엄청난 힘과 정신력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과 정신력으로 반지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반지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간달프 자신은 반지에게 지배당해 사악한 힘을 부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지를 가지고 지킬 수 없었죠. 간달프는 반지를 빌보의 조카인 프로도에게 줍니다. 한편 반지를 잃어버린 후 영혼만 남아 오랜 시간 부활을 꿈꾸던 사우론은 반지가 샤이아의 호빗 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반지를 찾기 위해 부하들을 보냅니다. 간달프는 사우론의 영혼이 죽지 않았고 그가 반지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프로도에게 말해줍니다. 샤이아의 반지를 둘 수 없다고 말하는 프로도. 상황은 위급하게 돌아가고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마을을 떠나 브리 마을로 이동하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은 최고의 마법사로 알려져 있는 100세의 마법사를 만난 후 브리 마을에서 합류하기로 합니다. 이때
창문 옆에서 풀을 깎다가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샘이 프로도의 여행에 동행합니다. 아이젠가드에 있는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을 만난 간달프는 상황을 설명하지만 사루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론이 곧 중간계를 공격할 군대를 모을 것이라고 간달프에게 말해주며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우론과 손을 잡자고 제안하는 사루만. 간달프는 대현자 사루만이 언제 이렇게 미쳐버린 거냐며 안타까워하고 거절합니다. 두 사람은 마법으로 서로를 공격하지만 마법사로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이었던 회색의 간달프는 지팡이를 빼앗기며 패배하고 아이젠가드 탑의 옥상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브리마을로 여행하고 있던 프로도와 샘은 농장을 지나던 중 근처에서 농작물 서리를 하고 있던 메리와 피핀을 만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브리마을까지 동행하게 되는 네 사람. 숲에서 프로도를 쫓던 흑기사를 만나지만 간발의 차이로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흑기사를 따돌립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마침내 브리마을에 도착한 프로도 일행. 간달프와 만나기로 했던 브랜싱폰이 여관으로 향하지만 간달프가 도착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일행은 여관에서 거친 숲을 떠도는 순찰자 아라곤을 만나게 되고 그는 프로도가 어떤 존재에게 쫓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간달프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는 아라곤. 프로도를 쫓는 흑기사들은 나주굴이라고 하는 반지의 정령들이었습니다. 한때 9개의 반지들을 받았던 인간들의 왕이었으며 지금은 절대 반지의 힘에 이끌려 사우론의 노예가 되었죠. 아라곤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반지를 느끼고 프로도를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간발의 차이로 나주굴을 피해 도망친 프로도 일행은 아라곤을 따라 엘프의 마을 리븐델로 향합니다. 망루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기로 한 일행. 호빗들은 아라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불을 피우게 되고 나주굴에게 위치가 발각됩니다. 흑기사 나주굴들은 칼을 들고 호빗들을 둘러싸고 프로도는 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모르굴의 칼에 찔리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 아라곤은 한 손엔 횃불, 한 손엔 칼을 들고 휘두르며 멋지게 등장해 나주굴들을 물리칩니다. 아라곤은 크게 상처를 입은 프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퍼져 나주굴처럼 변할 것이며 자신은 치료할 수 없고 엘프의 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리븐델의 영주 엘론드의 딸 아르웬을 만나게 된 일행. 아라곤은 말을 가지고 있었던 아르웬에게 프로도를 부탁합니다. 리븐델로 말을 타고 먼저 떠나는 아르웬과 프로도. 전력으로 리븐델을 향해 달리던 중 나주굴들에게 위치가 발각되며 쫓기게 됩니다. 들판과 숲을 달리며 추격전이 이어지고 간발의 차이로 강을 먼저 건넌 아르웬은 이리 와서 프로도를 찾아가 보라고 나주굴에게 도발하고 나주굴이 강을 건너는 틈을 타 마법의 주문을 외워 큰 강물을 불러오며 나주굴을 강에서 쓸어버립니다. 한편 어둠의 왕 사우론과 손을 잡은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은 사우론으로부터 중간계를 부술 군대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숲을 베고 땅을 갈라 아이젠가드 지하에 공장을 만들고 고블린과 오크를 교배해 기존의 오크들보다 큰 체격과 강인함을 지니고 있는 우르크하이 전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젠가드의 옥상에 갇혀있던 간달프는 이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큰 독수리를 불러 옥상에서 탈출합니다. 장면은 리븐델의 침실로 바뀌고 한참을 정신을 잃고 있었던 프로도가 깨어납니다. 다들 함께 모여 프로도가 눈을 뜬 것을 축하합니다. 리븐델에는 간달프와 빌보 베긴스도 있었죠. 리븐델의 영주 엘론드는 간달프와 대화 중 프로도가 이 먼 곳까지 반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에 놀라며 프로도가 악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븐델은 모르도르와 아이젠가드 군대에 저항할 힘이 없다며 반지를 여기에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아라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아라곤은 과거 사우론에게서 반지를 빼앗았지만 파괴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을 택했던 이실두르의 정통 후계자였습니다. 곤도르의 왕위 계승자이며 그리고 아르웬과는 사랑하는 사이였죠. 다음날 엘프뿐만 아니라 드워프, 인간들까지 중간계의 종족들은 함께 모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대표로 참여한 보로미르는 반지를 보자마자 반지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는 반지를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라곤은 반지는 오직 사우론에게만 답하며 우리 중 그 누구도 반지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론드는
반지는 모르도르의 가장 안쪽에 있는 운명의 산의 화염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오직 그곳에서만 파괴될 수 있다며, 그리고 여기에 모인 일행 중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종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고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던 중 프로도가 일어서며 자신이 모르도르로 반지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프로도를 지켜보며 아라곤, 간달프, 드워프족의 김리, 엘프족의 레골라스, 보로미르, 그리고 샘을 비롯한 호빗족들까지 함께 가겠다고 나서며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9명의 반지 원정대가 결성됩니다. 빌보는 여행 준비를 하던 프로도에게 오크가 다가오면 푸르게 빛나는 검, 스팅과 미스릴 갑옷을 선물해줍니다. 그리고 프로도에게 이런 큰 짐을 지운 것에 대해 미안해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반지 원정대는 마침내 출발합니다. 김리는 가장 가까운 길인 모리아의 광산을 통과하는 길을 제안하지만 간달프는 위험하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쪽의 통로가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 속 설산 카라드라스의 고개를 넘어가기로 합니다. 힘겹게 설산을 건너던 와중 정찰대를 통해 원정대가 카라드라스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루만은 어둠의 주문을 외우며 눈사태를 일으키고 더 건너갈 수 없게 된 일행은 결국 모리아의 광산을 통과하기로 합니다. 광산의 입구에서 커다란 크라켄에게 공격당하며 입구가 무너져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 속 일행은 조금씩 광산의 어둠을 뚫고 나아갑니다. 프로도와 간달프는 이전 반지의 주인이었던 골룸이 그들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광산의 중심부에 도착한 일행, 드워프의 도시는 이미 오크와 고블린들의 공격으로 전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리아의 군주인 발린의 무덤 앞에서 호빗족 피피는 간달프가 잠시 방심한 사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물에 걸터 앉아있던 철새 갑옷 시체를 만져 떨어뜨리고 광산 전체에 굉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윽고 소리를 듣고 밀려오는 오크와 고블린들. 일행은 무덤 안에서 괴물들을 잘 막아내지만 커다란 트롤 한 마리가 들어오며 대열이 무너집니다. 트롤을 한 방에 날려버려주는 보로미르. 트롤은 엄청난 맷집으로 일행의 공격을 견뎌내면서 프로도를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구석에 몰린 프로도는 트롤의 창을 맞고 쓰러집니다. 분노한 일행들은 동시에 트롤을 공격하고 레골라스는 트롤의 머리에 화살을 박아 넣으며 트롤을 쓰러뜨립니다. 일행은 급하게 프로도에게 달려오고 빌보가 준 미스릴 갑옷을 입고 있었던 프로도는 상처 없이 숨을 헐떡이며 일어납니다. 이어 일행은 광산 탈출을 위해 빠르게 달려나가지만 수많은 오크들 무리에 포위당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들려오는 괴 생물체의 소리. 오크들은 겁을 먹고 일제히 도망갑니다. 소리의 정체는 온몸을 화염으로 휘감은 고대 악귀 발로그였죠. 간달프는 계속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외다리에서 일행을 먼저 도망치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발로그와 대면합니다. 그리고 우둔의 불꽃이라는 방어막 기술을 써서 발로그의 공격을 한 방 막아내고 다리를 부수며 발로그와 함께 지하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마침내 광산을 탈출한 반지 원정대.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강한 간달프를 잃게 되어 큰 슬픔에 빠집니다. 특히 프로도는 자신의 길이 안전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잃을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오크들을 피해 로스로리엔의 숲에 도착한 반지 원정대. 엘프족의 빛의 여왕 갈라드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드리엘은 간달프를 잃은 원정대는 칼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지만 진실한 동료가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갈라드리엘은 프로도에게 프로도가 실패하면 일어날 미래를 보여주며 보로미르가 반지를 가지려 할 것이라고 기뜸해줍니다. 그리고 원정대 한 명씩 파괴될 것이라고. 반지 운반자는 결국 혼자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프로도. 갈라드리엘은 프로도에게 어둠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빛나는 에아렌딜의 별빛이라는 등불을 줍니다. 같은 시각 사루만은 완성된 우르크아이 전사들을 반지 원정대의 추격대로 보내며 호빗들을 산채로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낮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우르크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일행을 추격하죠. 반지를 자신의 왕국인 곤도르로 가져가려고 했던 보로미르는 여행을 지속할수록 반지의 유혹에 빠지며 흔들리게 됩니다. 강깃을에서 정비하던 중 프로도가 자리를 비우고 혼자가 되자
프로도를 쫓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지킬 힘을 원한다면서 프로도에게 반지를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보로미르는 이미 반지의 힘에 유혹당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죠. 반지는 내 것이어야 했다며 프로도를 쓰러뜨리고 공격합니다. 프로도는 보로미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반지를 끼고 사라집니다. 반지를 낀 채 정신없이 도망치던 프로도는 거대한 눈 사우론을 마주하게 되고 놀라서 반지를 빼면서 쓰러집니다. 프로도를 발견한 아라곤은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던 프로도를 안심시키며 모르도르의 화염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때 이들을 쫓아왔던 우르크아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아라곤은 프로도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단신으로 우르크아의 군대에게 맞섭니다. 호빗을 찾으라는 우르크아의 대장의 명령으로 군대는 갈라지고 레골라스와 김리가 합류해 우르크아이들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미 산속에는 우르크아이들이 가득한 상황. 나무 뒤에 숨어있던 프로도는 건너편에서 숨어있던 호빗 쪽 메리와 피핀을 만나지만 그들에게 자신은 혼자 떠나겠다고 눈짓합니다. 메리와 피핀은 프로도의 의지를 확인하고 우르크아이들에게 소리치며 자신들 쪽으로 군대를 유인하고 반대편으로 도망칩니다. 포위당한 메리와 피핀, 위기의 상황에서 보로미르가 나타나 그들을 구합니다. 보로미르는 메리와 피핀을 보호하면서도 곤도르의 대장답게 많은 수의 우르크아이들을 쓰러뜨립니다. 끝도 없이 쏟아지던 우르크아이를 하나씩 처리하던 보로미르를 큰 화살로 노리는 우르크아이의 대장. 보로미르는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우르크아이들에게 덤벼듭니다. 우르크아이의 대장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고 보로미르는 결국 쓰러지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메리와 피핀은 결국 잡혀가고 우르크아이 대장은 화살을 여러 대 맞고도 아직 살아있는 보로미르를 죽이기 위해 그를 마주하며 마지막 활시위를 당깁니다. 이때 공중에서 날아와 우르크아이 대장을 덮치는 아라곤. 우르크아이 대장의 엄청난 힘에 나무에 던져지지만 그의 일격을 피하고 우르크아이 대장의 다리에 단검을 꽂아 넣는 아라곤. 우르크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단검을 다시 뽑아 아라곤에게 던지고 아라곤은 자신의 검으로 간신히 쳐냅니다. 분노한 아라곤은 달려들어 폭풍처럼 빠른 검술로 우르크아이의 팔을 잘라내고 멀쩡하게 아라곤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자 아라곤은 그대로 우르크아이 대장의 목을 쳐냅니다. 보로미르는 죽기 전에 프로도의 반지를 뺏으려 했다며 아라곤에게 사과합니다. 곤도르 왕의 피가 흐르는 아라곤에게 처음으로 그를 따르려고 했었다며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눈을 감습니다. 홀로 강가에서 떠날 준비를 하던 프로도. 간달프를 떠올리며 결의를 다집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프로도를 쫓아온 샘. 끝까지 프로도와 함께 할 거라고 소리치며 수영도 못하면서 물가로 따라 들어갑니다. 프로도는 샘의 이름을 외치며 가라앉는 샘을 끌어올립니다. 뜨겁게 포옹하는 그들. 결국 9명으로 출발했던 반지 원정대는 프로도와 샘 두 사람만이 남아 모르도르로 향하게 되고 아라곤과 레골라스, 김리는 우르크아이에게 납치당한 메리와 피핀을 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이미 자고 있겠지만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